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입니다.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지금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이 현재 1조에서 6조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파 협정을 어제 좀 보니까 그 소파 협정에 따르면 그 미군 주둔에 관해서 시설이랑 기지 정도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주둔 비용은 전부 미국이 뭐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그러면 이거 소파 협정 위반 아닌가요, 팀장님? 이거는 소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골간이자 상징이라고 하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1953년 4년 이때 이제 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 이제 군사 동맹을 맺은 거죠. 여기에서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을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소파 협정, 일명 주둔군 지휘협정.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불리는 소파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둔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91년도에 약간 예외 조항으로서 1967년도인가요? 소파가 체결되고 나서 쭉 미국이 분담을 하다가 91년도에 미국 내부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이러니까 야 그래도 뭐 한국 너가 조금 뭐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특별 협정으로 이 한미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맺어진 거고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29년째 이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는 조약입니다. 조약. 상위 조약 밑에 예. 협정을 맺는 거죠. 예. 협정을 맺어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거를 여태까지 맺어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게 1991년도부터니까 지금 29년째잖아요. 29년째인데 29차가 아닌 이유. 이번에 11차 네. 협정인 건 뭐냐면 보통 짧으면 2년, 3년 정도를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근짜리 협정을 맺어오다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10차 협정을 맺으면서 액수를 올려달라고 한 미국 측 이런 요구 협상 때문에 액수는 최종적으로 중간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제 한 뭐 1조 300억 정도로 하되 미국이 뭘 요구했냐면 야 이제 매년 하자. 1년 단위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년 하게 되는 첫 협상이 11차 네. 협상이죠. 근데 이게 6조, 1조 하면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미군이 지금 주한미군이 28,000명 맞나요? 뭐 그 정도 되죠. 예. 예. 근데 지금 직간접적 비용까지 따지면 한 11조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170만 명인데 예. 예산이 10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한테 주는 11조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게 체감이 되고 근데 정치권에서 유난히 미국 퍼주기라는 비판이 없잖아요. 그 예전에 무상급식 할 때만 해도 뭐 이건희 아들한테도 급식 주냐 하면서 지금 11조 주는데 사실 미국은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도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분담금 항목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게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 그 방위비 분담금의 내용은 주로 이제 뭐냐면 한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그 다음에 군수 지원비, 그 다음에 군사 건설, 뭐 기지 같은 건설비, 이 크게 세 가지 이 항목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는 내역은 한국 정부는 몰라요. 주한미군이 안 주니까. 근데 이번 협정에서는 이 내용 외에 우리 한 번씩 오는 그 미국 뭐 전략 폭격기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 그다음에 미군의 해외에서의 우리 뭐 한미연합 훈련이 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 심지어는 더 나아가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주는 것도 한국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냐? 왜? 누구 석유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비용까지 이제 이번에 다 때려 넣어서 5배 인상 한 1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로 올려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것은 음. 김종대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조약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아니 주둔군 그냥 지휘협정 조약이 아니라 에 따르는 예. 비용인 거잖아요. 소파를 개정을 해야지 가능한 거를 특별 협정으로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애매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소파에서의 그 내용만 하면은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전개비 이런 것도 다 요구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는 전체적인 전략적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액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소파 들어요. 협정에 대한 아니 지금 미국이 이게 한국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들에 관련된 비용들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인상할 것을 독일도 한국, 그렇나요? 일본, 미국, 독일 등등 해가지고 세계 전체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쌍욕을 하듯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첫 협상이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가계급판하는 거죠. 한국부터 깨고 한국에 올린 근데 돈을 궁금한 게 한국부터 깨는 이유가 제일 만만하지. 약하고 힘이 약하고 가장 약하고 협상력도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고 여태까지 뭐 계속 해왔던 사실 뭐 거지 같은 관료들이 친미파 관료들이 많이 퍼주길 많이 했던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의 대부분의 장성들이 미국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고위급 장성들은 사실 뭐 친미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구워 삶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뭐 흔히 말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고리를 끊고 그거를 기준으로 일본한테도 들이밀고 그걸 기준으로 독일한테 들이밀려고 하는 전략이죠. 이게 1차 협정 때 그 방위비 분담 액수가 한 1억 8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0차 직전까지가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었고 10배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0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이 군 병력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돈을 운영하는 이 군 집단이 있어요. 그게 용병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용병을 고용하게 되면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다 돈을 주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주한미군 이 병력이 대한민국 용병이냐. 뭐 음감생심 거꾸로 지금 예전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뭐 미군의 용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그 용병도 아니면서 상전이면서 오히려 뭐 돈 다 내놔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보니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얘기하면 또 요거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조폭들이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자리세 내라.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뭐 조금씩 돈을 보호비 명목으로 뺐다가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니까 보호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어디 좀 차도 하나 굴려야 되고 이 비용까지 다 내라라는 것과 약간 뭐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뭐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다, 깡패 집단이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니까 한미상호 방위 조약부터 시작된 그건 그렇다 쳐도 주둔군 지휘협정 자체가 대단히 불평등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빨갱이부터 레드 해가지고 콤플렉스를 자극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도 이거를 쉽게 못 건드려 놓고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도 지어주고 그게 한번 지어주니까 호구 잡혀갖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정례화시키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모든 이 구조의 가장 핵심에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어요. 무기한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일본만 하더라도 미일 안보 조약은 10년 단위
그러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인데 10년 단위로 조약을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기한으로 하기로 한 건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한미가 합의해서 한 거죠. 음. 합의한 그런 구조 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군 병력이 주둔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미국은 이를 허락한다. 뭐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승만 메모부터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초기에. 아니, 그리고 뭐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소파 협정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처벌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그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평등한 협정 뭐 예. 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정치권에서 손을 못 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태원에서 미군애가 한국 사람 두들겨 패갖고 하면은 체포를 하되 즉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갖고 뭘 한다 한들 그들 교도소에 해니까 사실은 본국으로 송환해서 거기서 끝나는 형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평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가장 약한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는 거로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 이게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아니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방위비를 조금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진보 진영의 어떤 두 대표 주자로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신다면 어떤 식의 방향성이 필요할까요? 협상을 할 때.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에서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게 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미군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옹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분담금 우리가 줘봤자 그 돈은 다 한국에서 쓰는 거다. 한국인의 인건비다. 한국은 인건비고 거기서 뭐 공사를 하더라도 한국 회사가 공사하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뭐하고 똑같냐면 핵발전소 지을 때 네. 핵발전소 지을 때 그거로 이제 예를 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재정 지원이 되니까 마을도 발전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핵발전소가 의미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한미 동맹의 의미,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한반도 내에 어떤 안보와 평화를 위한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거냐. 한미 동맹과 예. 그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액수 문제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액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BOCB가 전개를 하는데 어떤 이제 괌에서 와갖고 쭉 해서 중국 앞쪽을 통해서 북한 동해로 빠져나가는 전개를 하는데 그게 미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한국만을 위한 거냐? 아니죠. 그거는 중국 견제용도 있고 러시아 견제용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비용을 다 한국에 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을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만 대라. 라는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돼야지만이 돈의 액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돈의 액수를 얘기하면 그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돈만 남아. 돈만 남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한국군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주한미군에 여기 평택에 주둔해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아프가니스탄에 바로 하루 내에 그 공수부대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국군이 되라는 거예요. 한국군이 그러면 미군 대신 죽으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게 사실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전에 이제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이제 바로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미군 폭격기가 출격하는 모든 이 전진기지 후방기지 역할을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한국군이 그렇게 연동되어 버렸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목적인데 거꾸로 한국군이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자동적으로 빨려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는 협정을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을 세워가지 않으면 돈 조금 더 주고 말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조금 더 주고 말지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뭐 그래 반띵하자 그래서 반띵했지만은 그러면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쟤는 이렇게 압박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호구 주머니구나. 라고 하면 병력도 내놓으라. 뭐도 내놓으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로만 따지더라도 이전에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내에서 청문회 할 때 그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비용과 미국 본토에 주둔시키는 비용에서 어느 게 더 싸냐. 그래도 보면 그 당시 그 당사자였던 주한미군 그 사령관 내정자가 아니 당연히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더 쌉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치 주한미군 또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만큼의 비용 분담을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어쨌든 돈 문제는만은 아니라는 것. 아니죠. 네. 확실히 아니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짚어야 된다는 그렇죠. 것. 그러니까 미국 중부사령부가 지금 아마 중동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의 한 사령부가 거기 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 비용은 사실은 미군 본토에 하는 것보다 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와 비슷한 형태의 부대가 있다고 하면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한미군을 두는 것은 미국의 전체적인 자신들의 전 세계 전략이죠. 전략이고 자신들의 군대 운영이에요. 운영 중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높은 건 그거기 때문에 사실 전략은 그걸 집중적으로 짚고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외교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방 관료들이 간이 작아서 그리고 함부로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미국 쪽에. 미국 쪽에. 그러니까 참 걱정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랑 겹쳐서 지소미아나 전작권 환수 문제 같은 것도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특히 지소미아 재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우리 쪽에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이게 오늘이죠. 오늘 제가 원래 촬영한 날이 11월 15일인데 오늘 한미 정례 안보 협의회 SCM 예. SCM 회의가 열려가지고 총출동했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쉽게 말하면 군병력 운용 관련된 최고 지휘부들은 다 왔는데 여기에 이제 정례적인 안보 협의 외에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소미아 문제, 전작권 문제 이걸 다루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저는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래 이명박 시절에 추진하려다가 여론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적인 한다고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살짝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게 매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갱신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원래 체결되는 것 자체가 이게 한국과 한반도와 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플러스 요인이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항하는 한미일의 어떤 이 군사 블록이 돼버리면 이게 불꽃 하나만 터지면 이게 전쟁 국민으로 가는 그렇죠. 위험한 것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 모르게 박근혜 정부가 몰래 체결했던 건데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 체결하면 안 되는 것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를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에 대한 대항 조치이기 이전에 지소미아는 한반도와 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의 플러스 선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기능을 하는 건데 미국은 계속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재연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한 편인 것 같고 다시 아니 스톱. 거기서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이 가면 수출 규제를 일정에 처리하게 되면 지소미아를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 쉽게 그쵸. 말하면 그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로 봐야 바트할 수 있는 한다. 문제가 아니고 지소미아가 과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한반도에 순기능을 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것도 지소미아도 본질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평가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주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었어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뭐 이 특별협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또 이제 한미동맹 자체를 좀 새롭게 접근해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다시 재평가해야 미국이 한다. 안 보여? 한반도에 예, 안 봐. 미국과 미국과 한반도에. 예, 미국과 한반도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결국 한미 동맹의 문제로 귀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무리 말씀해 뭐 주시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위에는 주둔군 지휘 협정의 문제가 있고 그 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평화 동맹이냐, 오히려 분쟁에 대한 어떤 군사 동맹이냐, 그리고 지금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로 봤으면 좋겠다. 액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